12월 19일 일요일 오후입니다. 날씨는 좋습니다. 기온은 조금 춥지만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21일날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세 엄중 경고를 위한 대국민 연설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일주일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대략 12만 명대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 신규 감염 급증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말 그때 똑같이 의료 시스템 압박 가중 계속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 대통령 백신 접종 거듭 촉구하고 더 강력한 대응 제시할 듯. 스포츠, 공연, 각종 야외 행사 등 줄줄이 연기 취소가 되고 있고요. 학교, 교회는 온라인 예배 및 강의로 대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최근 미 전역에서 급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감염 사례와 관련해 백신을 맞지 않는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어떠한 위험이 따르는지 등 엄중하게 경고하고 지원이 필요한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조치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 확진자 2주 전보다 31% 증가한 12만 4천 명대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중환자실 병상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한 달 전보다 입원한 환자가 한 달 전보다 40% 증가한 6만 7천 명에 중환자 병상 가동률 80% 육박해서 중환자의 병상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연, 행사 모두 등 일단은 취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미국도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심각한 상황 부분이죠. 우리나라랑 거의 동일한 부분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FOMC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죠. 일단 내년 한 금리 3번 정도 인상할 예정이라고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가 되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은 또 약간 유럽 쪽에 영국의 영란은행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일단은 단행을 했던 부분이었지만,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일단은 동결한 부분이었고, 일단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이슈 자체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긴 한데, 지난 한 주 FOMC 회의랑 코로나 재확산 등 변수가 우리 증시에 일단 불확실성으로 많이 작용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FOMC 불확실성이 사라진 만큼 연말을 앞두고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권가는 반도체, 바이오, 금융 등 국내 대형주를 주목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달 FOMC 일단은 불확실성 해소, 내년 3차례 금리 인상 일단은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 또한 이러한 이유 부분에다가 더불어 국내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고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그동안 국내 증시 발목을 잡았던 인플레이션 둔화, 일단은 글로벌 내 약간 물류 공급 병목 현상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미국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고 있고 물류 대란도 완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파월 의장 역시 인플레이션이 급격히 상승한 것은 팬데믹발 공급망 차질이 주된 요인이며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곧 해소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일단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지금 7,000명대 계속 나오고 있고 위중증 환자 1,000명대 나오고 있다는 부분 자체가 조금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은 약간 좀 산타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즉 다음 주죠. 다음 주에는 한국 1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미국 1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등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또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 기업의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타랠리 좀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바이오주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 셀트리온에 관련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조금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레키로나 국산 신약사 다시 쓰다.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부분까지 신약사 다시 쓴 건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실적, 저희들이 기대한 실적,
일단은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신약사 다시 썼습니다. 국산 최초 코로나 치료제 타이틀을 획득했고요. 12월 누적 처방 환자 대략 3만 명대 벌써 돌파했죠. 180 몇 개 병원이었죠. 186개인가요? 189개 병원인가요? 해서 3만 명대 벌써 돌파했고요. 정부 약 5만 명분 추가 구매비도 확보되었죠. 대략 4만 7천 명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유럽 승인도 유럽 승인으로 글로벌 공급도 본격화되겠다. 32번째 신약이지만 최고 선례 남길 것 해서 셀트리온의 박재호 상무, 셀트리온 유럽 신뢰 높다라고 합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국산 신약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1년 7개월 만에 시장이 나와 K바이오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달 투약 환자 3만 명 돌파했고요.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레키로나 투여받은 환자 3만 명 돌파, 3만 명 벌써 돌파했죠. 올해 이건 좀 기사가 조금 업데이트가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3만 명 벌써 돌파한 부분이고, 지난 9일 기준으로 28,800명에 지난주 기준으로 3만 얼마 부분이었죠. 아무튼 3만 명 돌파를 한 부분입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은 약 5만 명의 코로나19 환자에게 레키로나를 투여할 수 있는 예비비를 확보했던 부분이었고, 대략 4만 7천 명분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뭐 생활치료센터든 그죠, 단기 외래 진료센터든 요양센터든 아무튼 좀 선제적으로 코로나 확진자에게 좀 선제적으로 빨리 좀 많이 처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로나는 국내 승인 코로나19 치료제 중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인다며 지난달 24일 정부가 레키로나의 치료 현장 확대 공급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확진자의 중증 위안율 감소와 의료 부담 감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글로벌 공급화도 본격화되고 있다. 레키로나의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난달 9개국과 15만 바이얼 공급 계약을 체결해 최근 출하를 완료했고, 현재까지 70여 개국과 레키로나 수출 협의를 진행했으며 연내 약 1,500억 규모의 공급이 예상, 이것도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18개국에 1,500억 부분 확정이 된 부분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이제 더 붙는 부분이죠. 각국의 코로나19 대응책도 백신 접종 우선에서 치료제 확보와 적극적 투약으로 강화되고 있다. 레키로나의 글로벌 추가 수주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뜻이다. 레키로나, 호주, 8월달이죠. 여기도 나오네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페루 등 세계 각국에서 허가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인도네시아 7월달, 브라질 8월, 한국 9월, 유럽 11월, 페루 11월, 그리고 호주 12월 해서 지금 현재 유럽 부분은 그냥 빼고 거죠. 개별 국가 상으로만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5개국 부분이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부분이죠. 유럽 정식 품목 허가 획득했고, 다른 나라 진출도 긍정적 영향이다. 지난달 선진제약 바이오 시장인 유럽에서의 지난달 정식 품목 허가 획득은 다른 나라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해서 유럽 정식 품목 허가 승인이 났던 부분이었고요.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레키로나의 효능에 대한 신뢰가 한몫했다. 레키로나는 앞서 한국, 미국, 스페인, 루마니아 등 해서 임상 3상 1315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3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했던 부분이었고요. 효과 대략 70에서 72% 효과가 있다는 부분. 델타 변이 등에 대해서도 동물 효능 시험과 시판 후 유효성 및 안전성 분석을 통해 대응력을 입증했던 부분이었고, 속전속결은 없다는 신약 개발 시장에서 전에 없던 성공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고 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로나는 물질 발굴부터 유럽 정식 품목 허가까지 국내 기업이 직접 주도한 업계 최초의 바이오 신약이라며 국내 32번째 국내 신약이지만 개발에 도전하는 많은 기업에 최고의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재위 허가 본부 상무가 말하는 레키로나 성공 배경.
셀트리온 허가본부 박재희 상무는 지난 2월부터 9개월에 걸쳐 진행된 레키로나의 EMA 정식 품목 허가의 빠른 획득 배경으로 신뢰를 꼽았다고 합니다. 그는 현지 규제 기관 심사원들과 여러 차례 온라인과 유선 미팅을 진행하며 레키로나의 정식 품목 허가를 이끈 인물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2월 달에 롤링 리뷰 시작했죠. 해서 11월 달에 정식 승인 받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어느 정도 뭐 신뢰를 쌓았다. 네, 인정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뭐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미 FDA, 그게 조금 문제죠. 박상무를 비롯한 셀트리온 허가팀은 그동안 현지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램시마 등 바이오시밀러의 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레키로나 같은 신약은 처음이었기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네요. 박상무는 기존과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더욱이 레키로나의 개발을 처음 결정한 시점에는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소통을 최대치로 강화했다고 합니다. 일환으로 허가팀은 개별 유럽 국가들 및 EMA 심사기관들과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다수의 논의 절차를 거쳤다. 상호 협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개발을 진행한 것은 국내 업계에서 셀트리온이 처음이었다. 여기에 그간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유럽에서 보여준 제품 품질과 생산 능력에 믿음이 더해지면서 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박상무는 논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심사관들이 레키로나의 효과를 확신한다고 느꼈다며 항체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만들고 개척해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더욱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 FDA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네요. 일단은 네, 유럽 쪽에 대한 부분은 그죠? 나름 네, 승인했고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뭐 아직 네, 그죠? 매출에 대한 결과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지만 미 FDA 신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죠? 최근 상으로 보면 8월 23일 NDR 네, 기업 설명회 NDR 보고서 기업 설명회 보고상에서 나온 회사의 답변 사항으로는 그죠? 조만간 FDA에 신청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12월 19일이죠. 8월 23일 조만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대략 4개월 조금 안 되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아직 미 FDA 신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다른 경쟁사, 그죠? 다른 항체 치료제 만든 경쟁사 같은 경우에 일단은 리제네논 긴급 사용 승인 받았죠. 신청해서 1112 마찬가지 승인 받았죠. GSK 마찬가지 승인 받았습니다. GSK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개발이 늦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중국의 바이오 업체 브리바이오도 미 FDA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공통점을 보면요. 리제네논, 릴리, GSK, 비로와 공동 개발했죠. 비로도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라 볼 수 있고요. 약간 브리바이오도 제가 미국 회사 어디랑 협업해서 만든 부분으로 잠깐 어디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튼 굳이 뭐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리제네논, 릴리 미국 회사, GSK는 영국 회사지만 비로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죠. 비어와 해서 비어 미국 회사. 네. 브리 쪽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어디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네, 브리랑 미국의 어느 회사랑 공동 개발했다는 식으로 잠깐 본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핑계거리를 찾는다고 하면 이 부분. 네, 아무리 이 부분이라고 해도 그죠? 아무튼 미 FDA 아직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 약간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아무튼 이 부분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무튼 일요일 남은 시간 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어제보다. 네, 모두 또 화이팅 하시고 또 다음 주 이제 내일이죠. 내일부터 또 산타랠리 한번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